여러분, 자연의 모든 것은요, 사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믿기신다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연결망, 바로 생태계의 아주 놀라운 비밀을 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한 나라에서요, 곡식을 지키겠다는 좋은 뜻으로 참새를 몽땅 없앴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식량 생산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 미스터리를 명쾌하게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참새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생태계가 뭔지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저는 생태계를 아주 커다란 마을에 비유하고 싶어요. 왜 하필 마을이냐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숲을 한번 보세요. 사슴이나 토끼 같은 동물 주민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나무와 풀, 또 햇빛과 물 같은 마을의 환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이게 바로 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물론 교과서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설명하죠. 일정한 지역의 생물들이 주변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하나의 체계다. 뭐 이렇게요.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생물과 환경은 절대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뗄 수 없는 짝꿍이라는 거죠. 이 마을의 구성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생물 요소는 말 그대로 마을의 주민들, 즉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고요. 비생물 요소는 이 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을의 기반 시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햇빛, 공기, 물, 흙 같은 것들이죠. 그럼 이 마을 주민들은 각자 무슨 일을 할까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물처럼 햇빛으로 스스로 먹을 걸 만들어내는 생산자. 둘째는 다른 생물을 먹고 사는 우리 같은 소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직업이 있는데요.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분해자가 있죠.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마을이 엉망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마을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생물과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흥미로운 관계의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마을의 시설, 즉 비생물 환경이 주민들인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볼게요. 이건 아마 여러분도 금방 아하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왼쪽은 아주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 오른쪽은 뜨거운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예요. 어때요? 생김새가 완전 다르죠? 북극여우는 몸에 열을 뺏기지 않으려고 귀가 작고 뭉툭해졌고요. 반대로 사막여우는 커다란 귀로 열을 밖으로 뿜어내면서 몸을 식힙니다. 결국 온도라는 환경이 여우의 생김새를 이렇게 다르게 만든 거예요. 선인장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너무너무 귀한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보통 나뭇잎처럼 널쩍하면 수분을 공기 중으로 너무 많이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잎을 뾰족한 가시 모양으로 바꿔버린 거죠. 환경에 적응하려는 생물의 생존 전략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민들인 생물이 거꾸로 마을 환경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비버가 만든 댐을 보세요. 비버는 강가에 있는 나무들을 뚝딱뚝딱 잘라서 댐을 만들어요. 그래서 빠르게 흐리던 강을 떡하니 막아버리죠. 그 결과 주변 지역이 물에 잠기면서 완전히 새로운 연못, 즉 습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동물 하나가 지형을 바꾸고 새로운 생태계를 탄생시키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요, 그 관계들 속에서 아주 절묘한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생태계는 이 균형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생태계 평형,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을의 주민 종류와 숫자, 그리고 마을 전체에 흐르는 에너지의 양이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쭉 유지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서 아주 평화로운 마을처럼요. 이 균형을 한눈에 딱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보시면 가장 넓은 맨 아래층에는 햇빛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식물 같은 생산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풀을 먹는 1차 소비자, 또 그들을 먹는 2차 소비자의 숫자와 에너지 총량이 점점 줄어드는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피라미드는 우리가 아는 젠가 게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아래층 블록, 즉 생산자들이 튼튼하고 풍부해야 그 위층에 있는 초식동물도 또 그 위층의 육식동물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래가 무너지면 위는 버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드디어 맨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참새 미스터리를 이 젠가 게임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생각해보세요. 곡식을 갉아먹는 해충을 잡아먹던 참새, 그러니까 젠가 블록으로 치면 2차 소비자 블록을 사람이 갑자기 쑥 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아래층에 있던 해충, 즉 1차 소비자 블록이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이 없어지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났겠죠. 결국 그 해충들이 갉아먹는 풀과 곡식, 즉 맨 아래 생산자 블록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젠가 타워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뻔한 겁니다. 식량 생산이 왜 줄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되시죠? 참새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생태계의 균형이라는 건 생각보다 쉽게 깨질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활동은 이 거대한 생태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여러 활동들은요, 마치 이 생태계라는 거대한 젠가타워에서 가장 중요한 블록들을 아무 생각 없이 빼내는 것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행동이 어떤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 참새 대신에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는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당장 눈앞의 해충을 없애서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농약이 과연 해충만 죽일까요? 그 해충을 먹고 살던 다른 새나 곤충, 그리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흙 속의 수많은 미생물, 즉 분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블록 하나를 건드렸을 뿐인데 젠가타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생태계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발딛고 사는 바로 이 생태계는 과연 건강한 젠가 타워일까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 내가 무심코 한 그 작은 행동이 이 거대한 젠가 타워의 어떤 블록을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